그때 당시도 이제 공모였지만 사실 내정한 것처럼 그 돼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다 공모인데, 다 공모인데.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내정같이 되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 한국에 비싸고 좋은 돈 많이 들어간 건물들은 죄다 외국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한국 건축가들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 그럴까? 걔네들이 더 잘하니까. 뭐 아 진짜?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렇기는 하지. 근데 그러니까 외국 건축가냐가 아니라 지금 자기도 거기 썼잖아요. 그 특정 건축가.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좋은지는 모르겠는 그 특정 건축가는 좀 이따 말을 할 거긴 한데요. 아니 분명한 팩트로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다들 공부할 때 외국 건축가들 책 보고 공부하잖아요. 외국 우리 건축가가 실력이 더 좋아서 맡긴다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요즘 주요한 건물들은 다 외국 건축가한테 근데 이게 맡기는 요즘만 그런 건 아닌 것 분명한 같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그냥 쭉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뭐 DDP 전부터도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안 그래도 그때 우리 주제를 얘기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우리 인식은 못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아마도 우리 세대가 잘 모르는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 옷이 있어. 우리 막 직원이나 어린 친구들이 입어. 나는 솔직히 우리는 옛날에는 좀 뭐 이탈리아, 프랑스 거는 좀 비싼 거고 국산은 좀 싼 거고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를 내가 모르는 브랜드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되게 싼 건 줄 알았어. 근데 안 싸. 되게 비싸. 그러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근데 굳이 그걸 사? 유럽의 유명 브랜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뭐 입안하고 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선배 세대인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지금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걸 우리 인식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사대주의 이런 그치. 것들이 조금 일종의 그런 있는 거라고 거죠, 볼 수 진짜. 있겠죠. 나라에서 안 키우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일단은 이런 사업을 발주하는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들이라는 거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문화 사대주의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건물이 이슈화되고 그치. 자기 그 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럴 때 뭐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가 훨씬 더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좀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아닐까? 예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보잖아요. 해외 나가서 답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축가들한테 맡겼을 때 그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의 사용에 있어서도 외국은 그 클라이언트층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도 있고 뭐 실험적인 것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선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선례를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외국 건축가들이 이거를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그건 거예요. 외국 건축가들의 하면 좋은 게 나와요. 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기념비적인 것들 외국 건축가들이 한 것들 품질도 굉장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3배 더 든대 돈이. 그럼 나는 서울시청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 말은 잘 들어주잖아. 그것도 참 신기한 거야. 공무원들도 뭐 어떻게든 관계 기관의 뭐 총역량을 동원해서 그걸 지원을 해주잖아. 그 프로젝트. 근데 이게 내가 했어 봐. 그럼 맨날 나는 여기 가서 욕 먹고 저기 가서 욕 먹고 실제로 발주도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 단가가 외국 건축가일 경우는 훨씬 더 높아요. 맞아요. 기본 단가가. 막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왠지 이렇게 노랑머리 외국인이 영어를 쓰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분명히 뭐 그런 것들이 없거든. 왜냐면 훨씬 이미 덜하겠지. 네. 왜냐면 이 K-팝, 뭐 K 문화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레벨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진국까지는 아니고 후진국 뭐 맞지.
개발도상국이 그래. 지금 개발도상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 생각해봐. 후진국이야. 그렇지. 난 여기서 알았어. 빠져. 알았어. 나 여기에 동의 안 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나 초등학교 알았어. 때 막 길 가다 보면 막 사이렌 울리면 국기 보이면 막 맞아, 경례해야 맞아. 되고 막 맞아. 그랬어. 이게 어떻게 이거 후진국이야. 횡단보도를 안 건너 뛰었죠. 얘 딱 후진국이다 그래. 우리 옛날에. 근데 DDP를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자하디들을 일반 대중들이 알고 많이 알았었나? 모르죠. 아, 뭐 지금도 그러니까. 모르죠. 뭐. 내가 묻고 싶은 거는 화제성을 염두에 둘 만큼 건축이라는 게 저변이 막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화제성을 위해서 이제 발주처들이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뭐 이걸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 시작부터가 조금 협소한 시작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DDP 같은 경우를 한국인이 만들어서 결국에 만들어진 완성본을 보면은 그 건물 자체로도 화제성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나는- 얘기했던 거 한국분이었으면 또 인문학 얘기했을 거야. 나는 현재 그런 사람들. 나는 이제 여기가 뭐였는데 이래서 되겠냐 우리. 그건 좀 어렵다. 그러면 여전히 거기서 야구하고 그래야지. 그 DDP 할 때는 한국인들도 참여했었어요. 많았죠. 좋은 네. 작업들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승 들어온 것 선생님도 중에. 하시고 아, 그랬어? 뭐 여러 가지를 했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충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모든 이 선택을 하신 그 높으신 그분은 저는 뭐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분명하게 건축의 트렌드적인 그런 시야나 이런 거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좀 그때 이런 건물을 갖다 이정형. 놓으면 뭔가 그분 말고. 그분 말고 저기 서울을 서울에 책임지시는 있는 분. 책임지시는 분. 그때 당시도 이제 공모였지만 사실 내정한 것처럼 그 돼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다 공모인데 다 공모인데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내정같이 되지? 처음 요즘에도 그래요. 지금 히즈 윌이 그러면은 그거는 히즈 윌이 아니야 전달됐겠지. 거기에 문제가 시사회들한테. 아니라 그걸 결정한 사람들 그 심사한 사람들을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그 이번 시대에도 비슷한 이제 건축가가 나타나서 비슷한 작업을 지금 이제 하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고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되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공모인데도 그런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신입 사원 뽑는데 쟤 똘똘해 보이네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냥 얼떨결에 알아서. 나 아는 앤가 하고 안 뽑기가 또 애매하고 그지. 똘똘하다는데 우리는 저기 얘는 똘똘하지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럴 너무 수도 있다는 취업되고 건데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DDP가 성공했나? 라고 봤을 때 저는 잘 작동하고 저는 있다고 성공했다고 봐요, 사실은. 보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DDP 현상 생각나요?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네, 뭐 대충 대략 생각나죠. 그러면 그 지금 자가 거 말고 다른 게 들어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코닉한 건축보다는 주변 콘텍스트를 굉장히 고려한 작업들이 한국 건축가분들한테는 다 나왔기 아마도 때문에 건축가들은 좋아요. 그치. 이렇게 평가를 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슈화되지 못했을 수 우리 있지. 뭐 젊은 층들이나 사람들이 나들이 장소가 되지는 못했을 근데 거예요. 처음부터 DDP가 그렇게 환영받았던 건 아니고 시간의 흐름을 겪고 뭐 사실은 이게 엄청 싫어했죠. 처음에는 다들. 굉장히 많았죠. 뭐 왜 없었냐, 뭐 그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왜 역사적인 거를 했냐, 뭐 과정부터 힘들었고. 그게 사실은. 초기 예산보다 몇 배 늘어났어? 글쎄요, 한 뭐 5배 몇 배- 늘어났어요. 아무튼 뭐 잘은 모르겠는데 엄청 늘어났다고 하여튼 하네요. 매 순간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했어봐. 맨날 나 국정감 사건을 국회에서 막 벌서고 맞아. 이러고 그러니까. 그지. 저는 지금 돈 어디서 썼어?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공건축이 있고 보통 이제 민간건축 중에도 이제 그 해외사를 선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그 선정 이유는 그 담당자 혹은 주최하는 그 사업 뭐 소위 말하는 그 그룹에서 그 작업을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국내에다가 맡기면 그 국내를 선정한 그 발주처가 회장님이나 그 높으신 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자인과 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차라리 외국인. 외국인한테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해서 외국 건축가들을 대상해서 선정시키고 그 디자인에 대한 뭐 결정 과정이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다 그 외국 건축가들한테 넘기는 거야. 그렇게 돼야 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대주의적인 그 회장이 성향이 있기 누구야? 뭐 때문에 기업의 회장. 기업의 회장이나 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해도 어느 외국인이 했으니. 외국인이 했으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이름이 있으면 내가 그게 싫어도 싫다 그러면 괜히 나만 또 안목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시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또 그렇게
걸출한 세계적으로 걸출한 건축가들, 그러니까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활동했던 건축가들이 많지 않았고 많지 않은 그 게 아니라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무하죠.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몇 분 조민석 씨 근래에는 그러니까 뭐 있고 지금은 있는데 이제 막 그때는 하시는 그러니까 거지. 그때는 없었잖아요. 너무 문화적 토양이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 공부를 할 때 한국 건축가책 안 봤잖아. 네. 볼 게 없다라고 생각했잖아. 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저 어느 적정 부분은 사실은 외국 건축가가 와서 그런 어떤 모뉴먼트란 건축물을 짓는 것은 뭐 이렇게 반대고 뭐 다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희도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건축가들이고 또 자본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건축물 진 거죠. 비용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그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노출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아 세계적인 저런 건축가들은 또 저거 벽을 또 저렇게 뜯어내는구나. 뭐 아니면 저렇게 굽히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건축가라는 롤도 알게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공공 건축물에서의 공공에서는 그거는 조금 지금 특히 이 시점에서는 편견 없이 젊은 친구들이 브랜드, 가치, 디자인,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것처럼 조금 한번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관성에 의해서 무조건 외국 건축가는 돈이 많이 들고 디자인 아이디어가 좋아서 더 비싸질 거야. 뭐 평당 단가가 얼마가 돼야 돼. 공사비는 높아져야 돼. 이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외국 건축가 실력이 낮냐 하면 많은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분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건축가들은 어느 강한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축가들 중에 그런 독특한 스타일을 갖는 건축가가 그렇게 많나? 근데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게 많지는 않은 것 우리가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 건축가들이나 또한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거를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개발할 기회가 맞아. 너무 없는 거잖아요. 없었죠 맞아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런 어떤 이름을 갖고 그런 작업을 할 때까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일관되게 자기의 어떠한 그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 토양이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한국이 요즘 지금 말하는 현대건축이라고 그러는데 시작을 한 게 따지고 보면 1990년대 초? 뭐 그쯤부터인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김중업, 뭐 김수근 어떤 그런 일대 건축가들의 시작은 1950년, 60년대부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950년 중반이구나. 그럼 한국 건축의 시작이 그때쯤부터 했다고 치면은 100년 안 된 거지. 어차피 100년 전엔 조선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근데 이제 그거밖에 안 그- 됐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건축을 세계 흐름에 따라서 건축을 간 게 되게 늦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강점기하고 뭐 전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맞물린 걸로 보면은 그래도 빨리 성장하기는 한 것 같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핑계 아닌 이유를 대는 거는 이유는 우리가 그 근대 그 산업화 이후에 그 근대 건축 뭐 이런 태동기 때 우리는 일제 시대나 이런 거를 전쟁을 했기 하고 때문에 있었죠.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들이나 모든 그런 지식적인 그런 뭐 사업 같은 것들은 다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했다는 거지. 그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의 극소수였고 그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가난했잖아 사실 조선 때도 그 전에도. 근데 건축은 항상 돈이- 천하태평하고 나라가 되게 부유하고 융성할 때 막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시기가 있었던 나라가 없었잖아요. 왜 조선왕조실록 보면 뭐 막 자기 새끼도 잡아먹고 그랬다며 배고파서. 난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애들은 더 잘하는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유를 들려고 들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기에는 비슷하게 겪은 아니 근데 우리가 중국이 지금 너무 잘하지 아니, 않아? 근데 거기는 사이즈가 모을 너무 수가 커. 있잖아. 엄청 크니까 뭐 그러니까 한 번에 푹 성장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보다는 좀 더 되는 건 것 같고. 이렇게 뭐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1원만 하고 다녀도 16억이 생겨. 싼 그 중국의 프리스커를 받은 건축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수공예적 건축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엄청난 그래. 인력으로 하나씩 네. 하나씩 한 땀 한 땀 딴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렇지. 아직도 맞아. 거기는 물건값보다 사람값이 더 싼 그러니까 나라니까. 우리는 몇만 장 싸면 그거 이미 인건비로 예산비 초과해서 못 하는데 걔네는 뭐 싼 인건비로 몇만 장 쌀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이렇게 기와 같은 기와 거를 한 장 한 거. 장 쌓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유, 그냥 모양까지 오래서 싸지 걔네는. 부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거에는 그 자하 하디드가 있었고 이제 요번에는 헤로윅이 있는데 이 10년
DDP가 한 20년 됐나? 20년 된 거지. 20년까지 아니, 벌써 20년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그렇게 한 한 10년? 15년? 네, 15년. 15년 정도의 텀을 지나서 똑같은 일이 사람만 바뀌어서 반복된다는 약간 느낌이 나는 받고 있거든요. 지금 토마스 헤로윅이 한국에 뭐 이제 노들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님과 함께 막 굉장히 엄청난 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헤더윅도 그렇고 이게 좀 되게 야한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되게 표현적이잖아 다. 그렇긴 하지. 그게 야한 표현이 맞는 거야? 내가 볼 땐 야한 되게 거. 열정적인 거. 약간 좀 공통성이 있기도 하다. 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아니 그 두 내가 사람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를 지으면 뭔가 확 튀겠구나라는 눈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렇게는 안 봐. 아 예를 들면은 뭐 그런다고 뭐 피터 준터나 이런 뭐 아, 이런 분들을 데려와서 안 이제 가잖아. 눈길이 그러니까, 안 가잖아. 그러니까 눈길 가는 건축가를 보는 셀렉 하는 눈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아니야, 이제 그래도 피터 준턱 한 게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또 아니야. 이게 그거는 이러지 우리 않을까? 같은 소외계층들이 좋아하는 거고 가서 보면서 여기 막 해 피터 들어와. 준터가 안 할 수도 있어 사실은. 피터 오히려 헤더윅 되게 초기는 조그만 거 할 때는 너무 저 좋았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전 진짜 네. 헤더윅이 빵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특히 빵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마스 헤로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혹은 가장 큰 도시 하나를 지금 주물를 만한 그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세요? 총괄 건축가 느낌인가요? 거의 그렇지. 지금 근데 또 마스터 뭐 아키텍트. 그럴 깜냥이 아닌 거는 아니기는 아, 하고 그냥 주목할 게 그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래봤자 뭐 프로젝트 하나 두 개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아니 과연 회사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시공샵이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는 아니잖아. 최근에 헤더윅이 중국에 한 프로젝트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형태를 만들기, 그런 자극적인 야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이 헤더윅의 작업이 어떤 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돈으로 어떻게 지어질 건가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성과 여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헤더윅의 디자인을 뭐 좋다 나쁘다 그게 뭐 뛰어나다 좋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눈에 띄는 이 디자인을 과연 시공을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저는 조금 근데 궁금한 그거는 이슈인 것 기술은 진보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뭐 다 찍어내는 거 만들어- DDP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 안 했잖아. 저거 우리가 다, 야씨 그림만 그렇지 나중에는 다 이게 막 이렇게 음. 될 거야라고 했지만 누군가가 해냈잖아.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기술은 진보할 거니까 그거는 나는 괜찮은데 저는 어쨌든 헤더윅 그거는 우리나라가 하나의 건축가를 엄청나게 서포트하면서 키워주고 있는 프로젝트라.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 전폭적 지지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미 디폴트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시공 기술도 따라잡아야 되고 모든 것을 풀려면 그 뒤에 앞에서 한번 진통 겪었던 거를 똑같이 한번 또 해야 되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래서 좋기라도 하면 되는데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감히 평가가 아니라 그냥 취향으로 나는 별로던데. 나도 별로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는 약간 이게 건축이라기보다는 약간 큰 조형 쪽을 실제로 되게 조형이죠. 느낌을 아니 뭐 그러면 많이 안 될 받았었는데. 이유는 없으니까요. 건축이.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게 과연 그러면 건축 그냥 아트냐 아니면 그 건축이냐 아키텍처냐 했었을 때 아키텍처 쪽에보다는 나는 그냥 큰 어떤 조형을 만들고 이걸 한번 이 사이즈를 한번 즐겨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서울 분이 그분이 그래서 데려온 그걸, 거지. 노들섬에 일단 노들섬 거기 괜찮았거든요. 나는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노들섬에 그걸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내가 뭐 특유의 이 무관심에 음.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처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어 나는 그걸 하고 그래서 되게 기괴한 게 나 생기는구나 저는 생각했는데. 사전 기획부터 그 소식을 들었었고 그 사전 아. 기획부터 내정돼 있었다라는 어떤 소식을 건너 들었어요. 말 그대로 너무 관대한 거죠. 사실은 조형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이게 굵어질 거고 만약에 한국 건축가가 그렇게 그렸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얘 말도 안 되는 거 그려가지고 그렇죠. 어. 그리고 뭐 너무 비싼 건물 논란 뭐 이런 거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사실은 나왔겠죠. 다른 관점으로 평가됐을 점이 높은데 근데 제가 아까 나는 DDP는 응원했어라는 게 딱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뭐 노들섬 이번 게 좋아서 나빠서 DDP가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관념적인 거 건축은 또 이래야 된다 이런 게 건축이지라는 게 센 것 같아서
그러면 저런 거만 그렇게 따지면 노들섬도 응원해줘야 아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 그게 나쁜 건축인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냥 내가 저- 싫다는 거지 그게 음. 나쁘다라는 저도 게 그래요. 아니야. 저도 이거 사실 취향 문제를 넘어서 음. 지금 관점은 과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했을까? 한국 음. 건축 지금 오늘의 주제에 맞춘다면은 음. 과연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오랫동안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디벨롭 해보자 이런 시간을 주었을까? 과연? 근데 그렇죠. 거긴 차이가 있죠. 헤더윅은 그런 걸 해냈잖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 뉴욕에도 이거 하나 했고 런던에도 했어. 알잖아 형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해본 사람이 없잖아. 헤더윅의 디자인은 끝없는 돈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런던에 브릿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브릿지는 너무 좋았던 것 그거, 같은데. 덮이는 거 펼치 모두가 좋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루하지 않는 건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줄 그 나라가 지금 한국이 됐고. 근데 노들섬도 그렇고 코엑스도 그렇고 너무 못마땅해. 코엑스는 다 됐나요? 아니 그것도 이제 뭐 하죠.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 시작 이제 안 그거는 이제 하기로 한 거지. 근데 난 궁금한 게 시공사 우리가 욕을 하잖아. 우리 시공사들이 문제라고. 근데 우리 다 시공사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만들어. 아니 그런 다 해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공사가 그렇게 기술력 몇 개 안 우리가 돼. 갖고 있고. 쌍용 이런 저기 뭐냐 그러니까. 카타르 막 이런 거 다 만들고 이러는데 그치, 왜 카타르는.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게 어. 후진국이라서 그래. 뭐야? 아니 시공사가 선진국에서는 안 하는 일이야. 아니 공사 일을 형 오늘 많이 내려놓는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안 하잖아. 아 그치? 그렇죠, 소장님. 뭐 미국의 뭐 현대건설 같은 삼성물산 같은 나라를 그렇죠. 짊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 아 근데 없잖아. 영국에도 후진국이라고 없잖아. 해도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지금, 없어. 몇 개 없어. 우리나라- 지금 어. 탑이야 거의. 똑같은 돈에 똑같은 음. 공기를 줬을 때 가장 시공의 완성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외국의 대단한 시공사를 데려와도 우리 예산에 우리 일정을 주면 얘네 절대 못 한다고. 중국도 옆에 있고 일본도 옆에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많이들 찾잖아. 근데 걔네는 그- 나라에서도 많이 키우잖아. 자기들 거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 긍지가 있는 애들이잖아. 특히 일본. 네. 궁금한 게 뭐 일본 들리고 중국 들릴 거면 그 사이에 낀 한국도 잠깐 이제 엿보면서 뭐 하나 누가 있나 한번 볼 것도 같은데 왜 한국은 그냥 지나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도 많고 그런데 왜 한국은 하나도 없을까가 해외에서 활발히 음. 활동하는 건축가 뭐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일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시장이 한국 내에서? 진짜 안 좋다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대표 건축가라고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아까 뭐 얘기했던 김수근, 김중업 그 선생님들 뭐 그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작업 양이 되게 작잖아요. 프로젝트 수가.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간 이제 대장 건축가 이제 선생님들이 연세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구 유럽에서는 뭐 80 넘어서 90 넘어서도 계속 작업을 그치, 하시니까 프랭크 게리도 90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한국 딱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다 60 정도였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의 이제 작업에 손 놓는 분위기여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좀 다른 판이 보이는 것 같은 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을 저희 학교 수업 때문에 특강 때 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나름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어떤 걸 할 때 그 미국이래요. 네, 초청을 해서 미국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해외 경험이 없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또 저희는 외국인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 레퍼런스나 찾을 때 우리나라 건축가 프로젝트를 또 레퍼런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 한국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것도 외국인이 지은 한국 건물 아니야? 그 레퍼런스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나라 건축가가 지은 어. 우리나라 프로젝트를 제가 레퍼런스로 삼아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외국 애들이 인턴십 지원을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온 김에 K컬처도 보고 뭐도 맞아요. 보고 뭐도 보고 이런데 요즘이면은 한 1, 2년 뭐 2, 3년 뭐 아니 어느 정도? 꽤 오늘 인턴십 애들이- 하고 싶다는 그거는 회사는 작은 일- 회사들도 꽤 많아요. 많아요. 아니 종종 어떻게 알고 보냈지 하고 이렇게 맞아요. 보낼 때가 많아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이라고 해서 그러면 최근이면 한 뭐 1년, 2, 3년이나 아니 꽤 그런 얘기 들은 지가 꽤 됐어요. 심심치 않게 그냥 툭 메일이 와 있어. 음. 일하고 싶다고. 그렇죠. 그 외국 애들은 한국 이제 현상 공모에 많이들 참여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명을 받아서 오는 건지 뭐
그냥 알고서 어떻게 해서 뭐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그러면 외국 그런 현상 설계에 지원을 곧잘 하나요? 안 하죠.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왜 같이 안 할까? 들어가자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그럼 왜 안 하는 걸까요? 일단은 어. 그 큰 사무실들은 이 큰 사무실 말고 이제 어느 작은 정도 사무실은 중소? 여력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된다는 게 국제 공모를 하기에는 그 어떤 공모를 할 때는 그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가. 근데 예를 들면은 작은 아틀리에나 중견 정도의 그 유명한 건축가분들도 그거를 욕심내서 해외를 자기가 일을 따겠다라고 하면서 그럴 거만큼의 돈을 쓰기가 부담되고 이미 뭐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분들은 꾸준하게 일이 있는데 굳이 뭐 외국까지. 그런데 이제 조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그런 걸 해주면 너무 좋죠. 아, 예를 들어서 시스템랩이나 아니면 승용상 1호제 뭐 그런 정도의 사이즈면은 해외 것도 이렇게 해볼 법도 하고 뭐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정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기회가 있나 했으면 모르겠어요. 좋겠어요. 저는 일이 솔직히. 없으면 하겠죠. 일이 없으면. 근데 뭐 바쁘면은 어. 굳이 그럴 여력이 없을 그게 되긴. 그 얼마 전에 저기 뭐야 비엔날레 작품전 음. 거기서 우연히 뵀는데 그 에티오피아의 스테디움 있죠. 그거를 요번에 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포스터 카드를 가져가래요. 그래갖고 와 어떻게 이 멀리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셨으니까 공모전 당선돼 갖고 하셨대요. 그럼 외국권을 해서 되신 하신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에티오피아 스테디움을 그게 우리나라 뭐냐 코이카 이런 데서 지원하는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그- 아니라 아, 완전 걔네 자체 자체. 프로젝트인데 저는 실제로 코이카 건축 전문가로 나갔다 그 전에 에티오피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셨어요. 아디스아바바에 그러니까 뭐 그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한지 오랫동안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그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건축가가 외국 건축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있거나 혹은 욕조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외국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예,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아니 이건-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잘 생각을 못했다가 이렇게 빡센 국내판 말고 외국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오늘 좀 얘기해보니까. Can't take that.